요양원 앞 도로는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차량들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떠나기를 반복했고 회색 건물 앞에는 늘 그렇듯 짧은 이별들이 쌓이고 있었죠. 딸의 차량도 그 줄에 섞여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문을 짚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외투는 오래 입어 빛이 바랬고 단추 하나는 실로 여러 번 덧대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딸은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계시면 돼요. 딸의 말은 짧았고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서류를 들고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형식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직원 쪽으로만 시선을 두고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만 부탁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딸은 서류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사인이 끝나자 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차 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시선은 이미 주차장 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둔 사람처럼 입술이 잠시 움직였지만 결국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양원 벽에 부딪혀 짧게 울렸습니다. 엔진이 켜졌고 차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지만 특별한 감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출입문 위에 붙은 요양원 이름과 안내 문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치 처음 온 장소의 구조를 머릿속에 저장하듯 시선이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 몇 명과 간병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정된 병실은 4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2명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1명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침대 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투 안주머니가 잠시 드러났습니다. 안주머니는 일반적인 두께보다 미묘하게 불룩해 보였습니다. 간병사는 기본적인 생활 안내를 마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어머니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외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주머니 쪽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위치와 감촉을 정확히 짚는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투를 접어 침대 아래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가방은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야 어머니는 천천히 침대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딸의 차가 사라진 방향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결정된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분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외투 안주머니 속에 숨겨진 물건이 이제 곧 세상을 다시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병실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벽시어 시계의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몸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병실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리해 두었던 외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투의 천은 오래되어 부드러웠고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외투를 바라봤습니다. 안주머니 쪽으로 손이 이동했습니다. 지퍼도 단추도 없는 단순한 주머니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그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 그 안에 들어있는 단단한 물건의 갖가지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투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봉투의 색과 질감은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봉투를 다시 접어 외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야간 근무 간병사의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외투를 접어 무릎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안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노인처럼 자세를 바꿨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복도 불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간병사는 안쪽을 빠르게 훑어보며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반쯤 감긴 상태였습니다. 호흡도 일정했습니다. 간병사는 별다른 메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소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었는지 어디까지 보였는지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다는 판단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지자 병실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멀리서 식당 준비 소리와 카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외투를 다시 침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불이 켜졌습니다. 아침 근무 간병사가 들어와 기상 안내를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하나둘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흐트러짐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니는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 위에 놓인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잠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식당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외투 안주머니 속 물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요양원 내부는 일과가 시작되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식판이 수거되고 휠체어가 복도를 오갔으며 간병사들은 각 병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구 위치, 사무실 방향, CCTV가 설치된 각도까지 자연스럽게 눈에 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향 감각이 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시선의 움직임은 분명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외투는 여전히 침대 아래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몸을 기대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화는 일반 보호자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통화 내용을 메모하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름 하나, 생년월일 하나, 그리고 오래된 금융기관 코드가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직원은 해당 이름을 요양원 입소자 명단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같은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방 번호와 병실 배정 정보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직원은 순간적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보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원장은 즉시 사무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외부에서 요구한 것은 단순한 면회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은 어머니의 입소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 경력에 대한 기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원장은 담당 간병사를 불러 어머니의 평소 행동을 물었습니다. 간병사는 특별히 문제될 행동은 없었지만 외투를 항상 몸 가까이에 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원장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편 도심의 금융기관 건물 안에서는 별도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산 기록이 다시 열렸고 봉인되었던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계좌의 상태는 여전히 동결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계좌의 실소유자가 사망 처리되어 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부 검증 시스템이 그 기록에 오류를 표시했습니다. 실제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검증팀은 실소유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추적했습니다. 주소지는 여러 차례 변경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 기록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원장은 외부 전화에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병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간병사와 함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간병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외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어머니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끝났고 특별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방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병실을 나간 뒤 어머니는 침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외투는 그대로 있었고 안주머니의 봉투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자신이 숨겨온 이름이 다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외투를 다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세상은 아직 조용했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같은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확인 전화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 금융기관에서 전달된 자료에는 오래된 계좌번호와 자금 흐름 요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규모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총액은 100억 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자금이었습니다. 원장은 서류의 하단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병실에 있는 노인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류에는 과거 직함과 프로젝트 코드명이 함께 기재돼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금융기관 내부 회의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팀과 자금관리팀, 내부 감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금의 생성 경로와 동결 사유가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자금은 과거 대형 금융 프로젝트의 잔여 자금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정리된 사업이었지만 일부 금액은 실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실소유자가 사망 처리되면서 자금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내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사망 기록과 실제 주민 등록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소유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검증팀은 즉시 가족관계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직계 가족은 딸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딸의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요양원 쪽에는 추가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어머니의 현재 건강 상태와 의사소통 가능 여부, 보호자 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원장은 신중하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원장은 요양원 내부 보안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부인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병실 주변 CCTV를 점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상 동선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병실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사무실 쪽의 움직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간병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병사는 평소보다 짧은 말로 식사 준비를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어머니는 다른 노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보호막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외투는 그대로 침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의 무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금융기관에서는 딸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른 최초 통보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확인 단계였지만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원장은 수화기를 들며 잠시 숨을 고른 뒤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조용히 끝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오후 도로는 예상보다 막혀 있었습니다. 딸은 차량 안에서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휴대전화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걸려온 연락을 무시했던 것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낸 두 번째 메시지에는 문서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딸은 신호 대기 중 화면을 열어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숫자와 표, 공식 문구가 가득했지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상단과 하단, 여러 페이지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순간적으로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문서에는 과거 금융 프로젝트 참여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경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평범했고 숫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딸의 시선은 도로보다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문서 중간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타나 착오로 보기에는 구조가 너무 치밀했습니다. 딸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호자 항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현재 보호자로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곧바로 요양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회의실로 향하던 길을 바꿨습니다. 차량은 방향을 틀어 요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연락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금융기관 담당자, 법률사무소, 확인되지 않은 번호들이 번갈아 울렸습니다. 딸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딸의 호흡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를 내려놓던 아침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 장면 위에 문서 속 숫자와 이름이 겹쳐졌습니다. 차량을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땅이 기울어지는 느낌과 함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이 시야 가까이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힘이 풀렸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쉽게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착오였는지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서 요양원 직원이 달려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딸의 의식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딸은 요양원 내부 의료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낮고 흰색이었고 소독약 냄새가 먼저 인식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팔에 연결된 혈압계가 미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의료실 간호사는 딸의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고 일시적인 과호흡과 스트레스성 실신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료실 한쪽 의자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는 필요한 안내를 마치고 의료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딸의 호흡이 안정되는 속도를 확인하듯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료실 밖 복도에는 요양원 원장과 외부 관계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절차와 일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원과 자금 관련 문제는 이미 공식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원장은 의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딸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원장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문서만 전달했습니다. 서류에는 자금의 성격과 향후 절차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서류를 읽는 동안 손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서류를 한 번만 훑어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듯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관계자들은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한 뒤 물러났습니다. 요양원은 다시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평소의 소음만 남았습니다. 딸은 그제야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요양원 앞에 내려놓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모습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자세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금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는 사회로 돌려보내고 일부만 정리해 딸에게 남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정에는 조건도 대가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 선택의 무게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였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호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료실을 나온 딸은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바닥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복도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와 조용한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와 가방, 외투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은 그 외투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낡은 외투가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다른 노인들은 낮잠을 자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두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딸은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머무는 선택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가방 안에 넣은 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는 행정 절차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유지됐습니다. 이름과 금액은 서류 속에만 남기로 결정됐습니다. 며칠 사이 어머니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곁에 딸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일상을 지켜보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사소한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말없이 판단하는 순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랜 시간 쌓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외부에서는 자금 사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전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평범한 입소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출근을 미뤘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라는 짧은 설명만 남겼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같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돈이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계절은 조용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있던 나무들은 잎의 색을 바꾸며 시간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침 산책 시간,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딸은 늘 같은 시간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출입 기록을 남기는 직원들과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외투는 더 이상 입지 않았습니다. 외투는 병실 옷장 안에 단정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 있던 봉투는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별도의 금고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자금의 일부는 사회복지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인 의료 지원, 요양 인력 확충, 이름 없는 기금들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사실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선택해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소란을 만들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평소와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식사 시간, 투약 시간, 산책 시간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에는 설명도 해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미래의 계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새로운 입소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별과 또 다른 시작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이 얼굴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 시간의 선택이 남긴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건이었지만 선택은 관계였습니다. 요양원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소리와 먼 도시의 소음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소리 없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